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HLB가 안 찍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려고 가져와 봤고요. 요거 조금 포인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전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고 다음 흐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HLB 이슈 이미 여러분들 사실 HLB는 여러분들 이 주주분들이 진짜 완전히 전문가예요. 진짜 하루 종일 HLB 뉴스만 찾아보시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 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제약바이오에 되게 많아요. HLB, 에이프로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종목들 진짜 주주분들이 완전히 거의 전문가 이상급이기 때문에 이 이슈들 얘기 이미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얘기 지금 리뷰해야 되니까 한번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HLB가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약 허가가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이 HLB가 원래 이제 간암치료제 관련주잖아요. 간암치료제 관련주인데 이 간암치료제 글로벌 3상 있죠. 임상 3상 요거 말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이슈라고 보는데 이 HLB가 간암치료제 글로벌 3상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해가지고 현저히 개선된 치료 효과를 입증을 해서 지금 미국 FDA의 신약 허가의 본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기대감으로 불다 보니까 지금 슬금슬금 끌어올리면서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슈가 더 있어. 이 제약바이오 자체적인 이슈들도 물론 있지만은 요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 공매도 금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코스피가 완전히 미친듯이 상승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편입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이제 금지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HLB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었어요. 근데 공매도가 지금 금지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 쇼커버링 해야지. 이 밑에다가 쇼커버링이 뭐냐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공매도 자체는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을 보는 구조잖아요. 하락이 나와줘야. 이 하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제 상승에다가 올라가야 이제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하면은 공매도는 반대죠. 근데 대신에 기한이 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금지시키니까 당연히 쇼커버링이 뭐냐면 여기서 다시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빌려줄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빌려준 주식을 이제 다시 사들여야 이걸 지금 빌려가지고 강제로 팔아놓고 거기서 다시 주식을 갚아야 되니까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들이는 쇼커버링 물량이 아무래도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슬슬 아무래도 당연히 쇼커버링 물량이 나온다는 건 뭐야? 매수세가 다시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들도 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쇼커버링이 이어지게 될 그런 징조들 때문에도 같이 조금 더 이 힘을 몰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가장 근본은 그래도 이런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이니까 요것도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되 근본은 요걸로 보세요. 어쨌든 국내 기업으로는 또 처음으로 항암제 분야에서 미국 신약 허가를 좀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최초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더 강하게 부각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슈다라고 물론 나오는 건 봐야 되겠지만요.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슈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 나오나 잘 한번 지켜보시고 아마 주가는 지금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기대감 가지고 움직이는 게 주가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선반영 움직임으로 먼저 움직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가를 바탕으로 잘 판단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나 있어요. 이 지금 HLB가 보시면은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 달 21일 있죠.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21일에 좀 진행 예정인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전자투표를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코스닥보다는 큰형인 코스피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게 안건이 통과되게 되면 어쨌든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는 물론 매매는 사실 일반적으로 코스닥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 코스피니까 여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 요거 어떻게 움직이나 잘 한번 지켜보시고 더해가지고 요거 어차피 관심 많으신 분들일 테니까 온라인 주총장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신약허가 본심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항암제 분야에서 미국에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공매도를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징조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주인데 어차피 요거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도 이 상승의 견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이슈 나오면 제가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드릴게요. 요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 가볍게만 보고 갈 건데 사실 재무 상태는 뭐 기대에 한참 못 미치죠. 뭐 제약바이오가 원래 이러니까요, 여러분들. 원래 이래요, 제약바이오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물론 끝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러는 건 안 돼요. 어쨌든 기업은 기업이에요.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미래의 기대감에다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봐봐. 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대요. 전 세계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야. 근데 이 기업이 탈모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징조들이 보여. 지금 당장은 적자예요. 투자 안 할 건가요? 해야죠. 그래, 맞아.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충분한 면제권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기업은 기업이야. 그래도 끝끝내 나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좋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한 부분을 포착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렇다고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거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이 별도 기준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도에는 흑자를 어쨌든 돌려는 놨어요. 올해 다시 적자긴 하지만 이게 요건이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뭐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뭐 정말 얘가 그렇게 된다는 건 전혀 아니니까 뭐 정말 나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 중 하나가 연속으로 영업 적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4년 이상부터는 진짜 위험해요. 근데 중간에 한번 끊어놨죠. 그걸 끊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장을 유지하면서 무언가 이끌어 나가려는 뭐 그 정도 의지는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다른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재무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크게 신경 쓸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선은 지금 이 HLB가 2019년도에 진짜 뭐 난리 났었던 장세였죠. 이때 당시에 뭐 이 종목만 그랬나요? 뭐 에이프로젠도 그랬던 것 같고,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도 막 미친 듯이 하락 나오고 막 그랬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움직임 보여줬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얘는 계속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선 박스권은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세요. 박스권은 추세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시세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안 나온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는 물론 매매적으로 접근할 때야 요 하단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상단 부분에서 팔고 매매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흐름을 읽어나간다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 박스권 구간은 무예요. 말 그대로 방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힘을 모은다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돌파하는 쪽으로 추세적으로 터뜨리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거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법은 항상 이런 추세는 무한히 반복돼요. 박스를 그리다가 돌파각 나오니까 대시세로 또 연결이 되고 또 박스를 그리다가 돌파가 나와주니까 또 대시세로 연결이 되고 무한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슬슬 터질 때도 됐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위든 아래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중요한 신호가 나온 게 뭐냐면 제가 봤었을 때 의지가 확실합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단 부분에서 안 뚫려야 되잖아. 이게 안 뚫려야 위까지 가고 어떻게든 돌파각 마련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뚫렸다. 이거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가 필요한데 그 신호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전 박스권 저점 부분에서 여기죠. 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어떤 패턴을 만드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종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가로 돌파해줘야 됩니다. 종가 아니면 의미 없어요. 삼중바닥형 종가 돌파 패턴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냥 단순 박스권 돌파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 원리는 매수와 매도 간의 힘겨루기를 하다가 작은 그림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박스권의 일환이에요. 패턴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가로 나왔다라는 건.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도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돌파 나오니까 슈팅이죠. 왔다리 갔다리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 나오니까 슈팅. 여기도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 나오니까 슈팅. 여기도 삼중바닥형 돌파 패턴 나오니까 지금 슈팅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뭔 얘기냐?
장기 저점 잡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주면서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나 여기 안 뚫릴 거다. 잘 봐라. 여기 나 이렇게 삼중바닥형 만들고 돌파 만들었다. 나 여기 이겼어. 안 뚫릴 거야. 라는 신호를 아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 바꿔 말하면 깨지면은 난리 나겠죠?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기억만 해두세요. 높아시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 깨지고 내려가는데도 어버버거리고 계시면 안 돼요. 이때는 무조건 깨지는 순간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라인 먼저 확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서 패턴을 만들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슛을 만들어낸 건데 우선 이 박스권의 기본 원리가 저점 자리를 잡잖아요. 저점 자리에서 잡았다라는 패턴이 나오면 상단 라인 근처까지는 쳐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그렇게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얘가 지금 폭 사이즈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직 시세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박스권이 커요. 2배짜리 파동이다 이겁니다. 이런 2배짜리 파동은 지금 움직임이 우리가 예시를 굳이 든다라고 하면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저기 대구에서부터요. 서울을 가는 정도 거리예요. 우리가 이런 작은 박스권이야 쉽게 한 번에 땅 이게 쉽죠.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 강남에서 강북 가고요. 강북에서 강남 옵니다. 자동차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 아유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해서 휴게소를 들리고 아유 허리 아파 운전하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백에서 좀 스트레칭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쉬고 가지 않잖아.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여기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려고 할 때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싱싱 그냥 간다고요. 급해 지금 빨리 가야 돼. 뭐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지금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겠지. 근데 평상시엔 어떻게 운전하죠? 우리가 별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한 2-3시간 운전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휴게소에 들리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박스권들은 중간에 휴게소 라인에서 한번 들려가지고 약간 몸도 좀 풀어주고요. 저기 화장실도 가고요. 배가 고프면은 뭐 밥도 먹고 뭐 주유를 해야 되면 주유도 하고 이렇게 볼일을 보통 중간에 보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점에 도달을 했다. 휴게소 라인이다 지금 라인은. 그래서 여기서 얘가 급한 일이 있다면 바로 갈 것이고 만약에 급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약간 쉬고 가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장대 양봉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바로 뭐 내일부터 다음 주 월화중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얘가 급하다면 바로 연타로 칠 겁니다. 그래서 따다닥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봉 하나 더 강하게 만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몰아치면서 여기 상단 라인까지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냥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정도 쏘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봤었을 때도 돌파 패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충분히 더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이 거래량은 결국 힘이니까요. 에너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여기가 지금 휴게소 라인이라 그랬어요. 이 휴게소 라인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려고 하면 휴게소 진짜 들렸다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바로 양봉으로 추가타 랠리 보여주는 모습 조금만 밀어주는 모습 보여주면 그냥 바로 지나치고 가겠다라는 얘기니까 이후에 박스권의 상단 라인인 한 55,000원부터 6만원 정도까지 바로 치러 갈 가능성이 그때는 생길 수가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좀 약간 머뭇머뭇거려. 그 딱 보시면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얘가 원래 이렇게 땅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갈 때만큼은 올라가는 시그널들 한번 잘 봐요. 이게 여기서는 여기가 중요 구간이었죠. 여기 돌파 나오고 나서 땅 치니까 뭐해? 땅 그냥 쉬지 않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홀딩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돌파하고 나서 땅 이렇게 그냥 가버리죠. 근데 여기는 어땠나요? 올라오고 나서 뭔가 너저분하게 움직이려고 그러죠. 와리가리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거 휴게소에서 들려가지고 쉴 만큼 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제껴주면서 가면 그냥 홀딩 하시면서 55,000원 내지 뭐 6만원 정도 사이까지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하는 건 약간 힘을 지금 더 비축을 하고 휴게소 들려가지고 쉬었다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싶으시면은 휴게소 들렸구나라고 좀 보시고 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고, 뭐 만약에 내가 이거 이렇게 휴게소 들였다 가는 게 시간이 좀 길어지고 혹시나 빠지게 됐었을 때도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너무 싫어. 이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사람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단기적인 구간까지는 중요 구간까지는 올라온 게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약간 와리가리 하려는 모습 보인다 싶으면 그냥 분할 익절 하세요. 그냥 분할 익절 하시고 익절을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왜냐? 수익권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밑에 여러분들이 뭐 진입가가 여기 계시든 뭐 어디 계시든 간에 자기 본전에다가 걸어두고 휴게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출발해주면 6만원 정도 부근까지, 내외 부근까지, 여기 조금 밑에까지요.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쭉쭉 끌고 가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안 나와도 상관없지 뭐.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쉽긴 하겠지만 수익 어차피 챙겨놓은 거 있으니까 뭐 떨어지면은 다시 본전에서 커트 쳐도 어차피 플러스죠. 그리고 다시 다음 타점 또 공략해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대처하실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다 잡아드렸으니까 요거 토대로 포인트 좀 잡고 다음 매매 내가 어떻게 나갈 건지 좀 체크를 해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그냥 바로 이렇게 쳐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혹시 안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방안은 있으셔야 되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는 죽어도 뚫리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가지고 아마 눌러줬다가 휴게소 돌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요 자리가 꺾이면 단기 탄력이 죽고 다시 뺐다가 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 그래서 고개 싫으신 분들은 한번 잡아주는 그림 나오면 여기 커트라인 잡고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